이 일을 하면서 작년하고 올해처럼 공실률이 높다라고 체감한 적은 없었고 공시에다 나간 게 아니냐. 여기 아주 특이하게 건물주들이 일종의 어떤 연합체라고 해야 되나요? 건물주들이 연대를 해서 물론 운도 따라준 게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빌딩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건물주한테 굉장히 예민한 주제죠. 바로 공실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에 폐업자 수가 98만 명에 육박했다라는 기사들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사실 10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폐업했다는 얘기인데 실제 영업하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현재 55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실제 영업하고 있는 자영업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폐업자 수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공실률인데요. 이 공실률을 살펴보면은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연면적 110평 이상 되는 건물의 공실률은 5.3%입니다. 양호한 수치 아닌가요? 서울 전역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 건물주분들이 느끼는 공실률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굉장히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지역별로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명동은 코로나 때 공실률이 42%였습니다. 제가 건물 관리업에 있으면서 명동에 대한 상담은 거의 받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대기소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은 아예 관리에 대한 니즈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상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상담한 이유가 너무나 공실이 치솟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전문 관리업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는데요. 40%가 넘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인가요? 1.8%입니다. 1.8%라는 것은 사실상 공실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또 홍대도 지금 4% 안쪽으로 공실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 관광객의 유입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역들, 대표적으로 우리 가로수길 한번 볼까요? 가로수길은 이제 몰락을 했죠. 몰락을 했는데 여기에 공실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30%? 예전에 코로나 때 명동과 같습니다. 40%가 넘습니다. 매물로 나온 물건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더욱더 많은 거죠. 50%가 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나온 매물로 봤을 때는. 반면에 이 가로수길을 두고 세로를 뻗은 길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로수길, 이쪽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쪽이 사실 향수 로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각종 향수 매장들, 또 F&B들 여러 가지 상권도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쪽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준도 가로수길 비해서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강남권에 있는 어떤 수요들을 많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좀 심하네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어떤 지역에 속하냐에 따라서 체감하는 공실률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강남대로도 아마 최근에 가셔본 분은 느끼겠지만 대로변에 큰 면적들이 굉장히 공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15%라면은 단순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강남대로의 빈 공실이 15%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쪽은 사실 예전부터 내수 위주로 발달한 지역인데 외국인 관광객보다도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지금 내수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내수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잠실 시내 쪽에 신천이라는 그 상권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송파구 쪽에서는 가장 큰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쪽은 말 그대로 식당과 술집과 음식점 전형적인 F&B 위주에 된 이쪽 지역의 공실률이 16%가 넘습니다. 전형적인 내수 침체나 그 밖의 이유로 인해서 이런 외국인 관광객이 찾지 않는 지역들은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전체의 공실률이 양호하다고 해서 이게 공실률이 양호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공실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분들하고 그 건물주분의 건물을 관리하는 저희 관리회사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 위주로 발달한 상권들은 왜 지금 이렇게 공실률이 높아졌을까요? 첫 번째, 원자재에 대한 상승입니다. 원자재 값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인건비를 들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에 30%의 인건비가 인상이 됐었습니다. 2018년부터. 두 번째는 소비 심리 위축인데요. 지금은 금리가 많이 안정이 됐지만 몇 년 동안에는 고금리였죠.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형태도 바뀐 것도 있습니다. 배달 문화 활성화가 됐고 또 굳이
매장에 나가지 않아도 소비하는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됐죠. 여기에 대한 수수료도 굉장히 큰 부담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모두 모아서 본다면은 사실 폐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창업하기에도 굉장히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을 고스란히 건물주도 떠안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작년하고 올해처럼 공실률이 높다라고 체감한 적은 없었고 또 이 공실이 한번 발생하면은 채우는데 임차를 유치하는데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주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공실률이 높은 거에서 과연 건물주는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임차를 유치할 것인가? 그런데 대다수의 건물주들은 딱 두 가지만 합니다. 현수막 붙여놓고요. 그리고 인근 중개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수요가 많을 때에 대한 이야기고 수요 자체가 없는데 현수막 보러 올 사람도 없고 중개인들도 사실 답이 없다고 하는 상태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VR로 막 공실 찍어가지고 올리거나 아니면 당근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그렇죠. 샌디 프로퍼티에서는 이 3D로 공실을 촬영을 해서 이 촬영한 공실에 대해서 각 중개인들이나 임차인들한테 다이렉트를 뿌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야 되고요. 여기에 플랫폼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내 건물에 어떠한 업종이 들어올지를 보고 그 업종에 맞는 업체를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보는 거죠. 네모 반듯하면서 면적이 넓고 주변에 배우 세대가 많은 어떤 그런 지역이다. 의외로 가구 전문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중개인한테 맡길 거는 아니고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우리 건물에 들어올 수 있느냐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저희는 뭐 타겟 마케팅이라도 하는데 더 나아가 건물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상권을 면밀히 한번 보고 이 건물에 맞는 그런 어떤 업종들을 직접적으로 유치해 나가는 그런 전략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오래된 건물들 가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낡았다라는 건데요. 단순히 오래돼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수요가 많을 때는 관리가 안 돼도 들어오니까 그렇게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실이 많을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임차인들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내 건물이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건물의 어떤 기본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한번 공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될 수가 있겠죠. 가로수길을 예를 들자면은 여기는 대표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 하면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렸으니까 임차인은 나간 게 아니냐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속을 보면은 이 임대료를 직접적으로 올리는 주범은 우량 임차인인 거죠. 대기업 계열의 어떤 프랜차이즈라든지 홍보 목적으로 임대료를 많이 지급하고라도 들어가는 매장들을 얘기하는데 전략적으로 여기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건물주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기존 임대료 싹 무시하고 뭐 2배, 3배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가로수길에 애플 매장 있잖아요. 네. 애플 매장이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왔을 때 임대료가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얼마였길래요? 600억. 600억인데 20년인데 이거 선불로 냈어요. 선불로요? 네. 자, 월로 계산하면은 2억 5천이죠. 이 가로수길이라는 어떤 정체성이 싹 다 사라지면서 말 그대로 의류 매장에 쭉 이어진 그런 어떤 되게 천편일률적인 약간의 어떤 로드샵 몰 이렇게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이제 관광객 이런 쪽들은 굉장히 재미없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고 결국 상권에 대한 매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런 상권을 살리려면은 거의 사례가 없긴 없는데 압구정 상권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가 사실 은근히 위치가 썩 좋지가 못해요. 가로수길로 상권이 이전이 되면서 압구정 상권이 몰락했을 때 공실률이 30%가 넘었습니다. 다시는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공실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아주 특이하게 건물주들이 일종의 어떤 연합체라고 해야 되나요? 또는 건물주들이 연대를 해서 임차인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들을 굉장히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료를 30% 인하를 한 겁니다. 내가 임대료 인하했더라도 다른 데가 높으면은 이 효과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낮춘 거죠. 전체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가로수길에서 이전한 임차인들 수요를 다 흡수할 수가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각종 혜택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한 겁니다.
물론 운도 따라준 게 있는 거죠. 있지만 이렇게 상권이 침체된 데는 어떤 특정 건물 하나나 또는 관리업체의 어떤 노력만을 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건물주 전체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전체적인 어떤 연대를 해갖고 임차인이 들어와서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 건물주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2달이나 석 달 정도는 렌트프리를 제공하고 만약에 장기 계약을 한다면 5년 계약을 한다. 그럼 매년 한 달씩 주는 겁니다. 대신 중간에 나갔을 때는 기존에 제공했던 렌트프리는 무효. 다른 조건을 계약서 작성하는 겁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공사비를 주진 못하지만 공사 기간은 임대료를 안 받는 거죠. 이것도 렌트프리의 일종이라 볼 수는 있지만 이쪽에서 다른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핏아웃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공사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를 면제해 주는 것들도 많이 하고들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대료를 시장 상황에 맞춰서 임차인에 맞춰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그때그때 임차인하고 협의를 하면서 바로 끌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요인들이 다 결합이 된다 그러면은 공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해소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직접 할 수 없으면은 저희 SNA 같은 관리 회사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규 임대를 할 때 가장 주의사항 중에 하나인 업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샌드빌딩 상담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꼭 해야 돼요. 저 혼자 하는데. 아 제가 해드릴게요. 샌드빌딩 상담소.